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진 창창 주간 정세 브리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돈바스 지역에 전 병력이 집중이 되어 있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또한 돈바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야포를 지원해 줬는데요. 18문의 야포와 약 4만 발의 155mm 포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은 야포가 특히 큰 화력을 적에게 투사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구릉지와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포가 갖는 성능과 화력이 엄청나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여기를 침공하는 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대포, 야포 대 야포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이 대포병 레이더를 우크라이나에 공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 대화력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방어하게끔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포병을 대포병 레이더로 탐지를 한 다음에 대화력전을 펼쳐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는요, 유엔 사무총장이 상호 중재안을 냈지만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쟁이 겨울까지 간다고 하는데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끌게 되면은요,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가 더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몇몇 지인들의 첩보를 들어볼 때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어를 하는 작전에 필요한 미사일입니다. 제가 전쟁 초기에도 얘기를 했듯이 현재 우크라이나는 다 러시아제 무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장비를 잘 운용하고 유지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작전을 잘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후속 군수 지원에 문제가 생기죠. 왜? 러시아가 더 이상 후속 군수 지원, 즉 무기와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고립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걱정입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요, 이것은 북한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북한이 분명히 이 러시아에게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단거리 전술 무기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는요, 중립적인 위치를 보인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챙기고 있죠. 특히 중국은 글로벌 안보 구상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그리고 내정 불간섭, 안보 불가분 원칙 견지 등을 대외로 표출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 건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뭔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생각 외로 잘 견디고 버티는 걸 보면서 대만에 대한 침공 전략과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새롭게 정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러시아는요, 특수 군사 작전이라는 미명하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돈바스 지역에 특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을 점령을 함으로써 러시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요. 여기에 추가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면서 서서히 드네프르강을 따라서 북진하면서 다시 수도 키예프를 공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군 제90주년을 맞아서 4월 25일 날 엄청난 퍼레이드를 했죠. 얘네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런 쇼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시된 그 무기 중에는 ICBM, 이거 화성 17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북한은 ICBM을 과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평양에 잔해가 떨어져서 발사 실패했던 이런 것들을 숨기고, 또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위해서 과시하기 위한 ICBM 모형을 보여주었죠. 이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북한이 이제 핵을 억제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내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단순 견제용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엄청나게 놀라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본의 전 총리는 자신들 자체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 일본 내부 자체는 핵무장에 대해서 중론이 모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군사 전문가들 중에는요,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핵 공유 정도의 수준에서 많은 의견들이 절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요. 맞춰보십시오. 자,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죠. 합참이 분석을 할 때 여기에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신형 미사일은 고도는 25km, 비행거리 약 110km를 날아가게 되며 속도는 마 4.0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딱 한반도의 전술핵을 투발하기 좋은 수준의 미사일이죠. 북한은 여기에 다탄두 미사일까지 장착을 하게 될 경우는요, 한 발을 쏴서 여러 군데를 동시에 타격하는 저들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 타격 능력을 빨리 갖추어야만이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선제 타격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탐지하고 식별하고 이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향후 구비할 무기 체계나 감시, 탐지 체계로는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위성, 특히 초소형 위성을 갖다가 공중에 많이 띄워놓으면은 금방 식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성은, 특히 초소형 위성은 해상도, 리졸루션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탐지와 식별, 그리고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 표적에게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적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러시아는 현재 대규모 공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군사 작전을 계속해서 돈바스 지역에서 집중할 예정이고요. 총력을 기울여서 돈바스 지역을 점령,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육상 연결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러시아는 정밀 유도 무기와 폭격기로 우크라이나 후방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시에 잔존하고 있는 아조프스탈에 남아있는 아조프 부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직접적인 공격은 중단을 한 채 포병 화력으로 계속해서 견제 사격만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우폴 지역의 민사작전을 실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러시아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필품과 식수, 식량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에 대해서 러시아군의 주장에 따르면요, 작전 초기부터 4월 셋째 주까지 항공기 140대, 헬기 107대, 다련장 272문, 무인기 523대, 전차 및 장갑차 2213대, 방공포 258문, 대포 1069문, 각종 차량 2305대가 현재 피해를 입었다고 러시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포위된 아조프 부대를 점차 압박을 하면서 점령 지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후방 지역에는 후방 차단 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미사일, 포병, 기타 정밀 무기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후방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사르마트 시험 발사를 성공하면서 대외적으로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발이 완료되면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 주간의 주간 정세 밀리터리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